금호 아시아나가 결국 날개를 잃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그룹이 핵심 중에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1년 2개월 금호 아시아나 항공의 역사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아니 도대체 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항공사 아시아나가 사실 금호그룹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매출의 한 60%를 차지할 정도로 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력 당연 기업이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금호 아시아나가 이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아진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에 갚아야 할 차입금만 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갚아야 될 것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박상구 회장이 그 집안에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걸 담보로 해서 한 5천억 정도를 출자해 보겠다. 따라서 네. 3개월만 더 유예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대한항공이 트럭 2대로 시작한 사업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도요. 고속버스, 타이어, 그리고 비행기까지 대한민국 운수산업을 모두 이끌어왔지만 그 뿌리는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의 택시 2대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1946년입니다. 그 당시에 차판이 아주 불편해. 유도저 택시라면 광주에 한 대가 없어서 시작인 것이 이 교통사업의 부신 동기입니다. 대한항공은 트럭 2대로 시작했고 그렇죠. 아시아나도 금호 아시아나 금호그룹도 택시 2대 그것도 중고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조종훈 회장이 이제 미군 트럭 네. 트럭 그 사업하면서 사업을 키웠지 않습니까? 사실 박인천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 출신 대기업이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인데 박인천 회장 예전에 약품 이제 배달 사업을 하다가 네.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도로 1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때 돈을 하면 그 쌀이 한 1,400가마 정도 됐어요. 오. 그래서 당시에 포도 승용차 있죠. 네. 1930년도에 네. 이 2대를 사실은 이제 삽니다. 이걸로 가지고 택시 사업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다 비포장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정시 도착, 정시 출발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사서 광주 여객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광주 지역 내에 버스 사업을 합니다. 네. 이걸 키워서 어떤 현재의 아시아나 항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금호 그러면은 사실 타이어가 저는 또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타이어 얘기도 그냥 무조건 유명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시에 호박 타이어다라는 악명도 얻었었다면서요?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운수사업을 하다 보면 네. 타이어가 빨리 닳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어가 당시에는 외국에 다 수입해야 되는 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국내에 생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타이어 회사를 만드는데 네. 당시에 우리나라 타이어의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일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몇 번 가다 보면 타이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금호 타이어의 전신입니다. 네. 그때 이제 박인천 회장이 이 타이어 회사를 만들면서 실제 기술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걸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금호 타이어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호 타이어는 근데 쉽게 된 게 아니었군요. 금호 타이어는 근데 매각을 했습니다. 이미. 아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금호 타이어 등등의 이제 많은 타이어 회사들이 있지만 네. 금호 타이어를 매각했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으로서 아하. 상당히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아시아나 항공이 언제적부터 이게 지금 국적 항공사로 지금 대한항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때 88 올림픽을 우리가 하면서 아 그때였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수요가 이 항공 수요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네. 그때 당시에도 아무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호남 쪽 배려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국제항공사가 대한항공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올림픽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위해서는 아. 뭔가 새로운 항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래서 제2민항으로 서울항공을 이제 인가를 내줍니다. 네. 그때는 비행기 한 대로 시작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아시아나 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저도 어릴 때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벌써 오래된 일이었군요. 서울올림픽과 함께 출항한 금호 아시아나 항공의 역사 31년 만에 이제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주인을 잃은 아시아나 항공 도대체 이제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재계의 시선이 지금 이곳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대체 누가 그럼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해갈까? 이 질문이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재계 어른이 또 한 번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SK가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미 조금 됐습니다. 아, 그래요? SK, 제가 알기로 SK 그룹 내에서 네. 공식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예전부터 좀 유동성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물류 쪽 사업을 확대하려면 어떤 면에서 항공사가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또 이제 SK 그룹 같은 경우는 뭔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SK는 또 해운도 있잖아요. 그렇죠. SK 해운이 있고 이제 문제는 또 그룹 전체를 지금 유동성을 네. 써야 되니까 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이 이 정권에 자꾸 이제 늘려가면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아시아나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적기라고 보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CJ그룹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J그룹이 대한통운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육상물류와 항공물류 네. 이걸 다 이제 함께 연관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그룹이나 그다음에 애경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항공사가 이제 저가 항공사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는 상당히 성장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